여러분, 서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장난 아닙니다. 역대 최고가 지금 엄청나게 바닥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2.7%입니다. 12.7%. 그만큼 공실률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12.7%는요, 2020년 4분기인데요. 전년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19년 4분기만 하더라도 11.7%거든요. 여기에서 1.1%포인트가 상승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지금 최악은 어디다? 대구다. 16.8%예요. 16.8%. 야, 이게 16.8%면 대구 전체가 그냥 5가게 중에 뭐 한 6가게, 7가게 중에 하나가 없다. 공실률이 다 중대형 상가가 이렇다면 엄청난 거죠. 울산도 15.6%예요. 15.6%. 광주도 15%입니다. 광주도 15%. 이게 대도시마다 다 시원치 않다는 뜻이에요. 다 시원치 않다. 인천도 13.8%고요. 대전도 13.8%입니다. 부산은 13.5%고요. 서울은 8.8%지만 지금 공실률이 그래도 어렵다. 상가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대형 상가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330제곱미터 이상을 말하거든요. 330제곱미터면 쉽게 말하면 100평 이상의 어떤 상가를 중대형 상가라고 해요. 이런 중대형 상가가 이 정도로 망하면 우리 바닥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중대형 상가가 망한다 이러면 소규모 상가는 더 많이 망한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 생계형 상가는 더 많이 망한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닥이 얼마나 최악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상권별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박살났습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 보세요. 26.7%입니다. 26.7% 중대형 상가 공실률입니다. 명동은 22.3%예요. 유령 상가가 따로 없죠. 광화문도 15.3%입니다. 서울 평균이 8.8%인데 비하면 이태원은 4개 중에 1개 이상이 지금 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명동 같은 경우도 거의 4개 중에 1개가 망했다고 봐야 되고요. 광화문도 얼마예요? 7개 중에 하나인가요? 이 정도면요. 그 정도로 지금 바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2020년 4분기잖아요. 4분기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석 달 동안이라는 얘기. 그런데 이게 2021년 1월로 내려오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장사를 못하는 데가 천지예요. 오죽했으면 가게 앞에다 나는 장사를 하고 싶다 이런 팻말까지 붙였었겠습니까? 이 바닥 경기는요, 우리 경제에 어떻게 생각하면 풀뿌리예요. 소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지 내수가 진작이 되는데 상가가 이렇게 망한다는 것은 결국 내수가 진작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수가 진작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말입니다. 중대형 상가가 망하니까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폭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물론 이거는 100평 이하에도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중대형 상가에는요, 당연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직원을 준 자영업자 지금 망하는 거 보세요. 2020년 9월 15만 9천 명입니다. 15만 9천 명. 10월 16만 8천 명. 12월 11만 5천 명. 12월 13만 8천 명. 1월에는 15만 8천 명까지 갔어요. 15만 8천 명.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이만큼 줄어드니 당연히 중대형 상가가 망하는 것은 어째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가 망한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망한다. 공실률이 커진다. 이것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두 가지 해석이. 하나는요. 이제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넘어서 물론 그래도 그랬지만 규모가 좀 큰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퍽퍽 쓰러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은요. 이 상가 가진 사람들 쉽게 말하면 건물주도 지금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건물주들도. 지금 건물주들도요. 빈상가 천지라서 은행빚도 제대로 못 갚는다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큰 거 작은 걸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기는 경리단길 앞이거든요. 여기가 대로변이고요. 바로 앞이 미군부대예요. 미군부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줄줄이 비어 있습니다. 줄줄이.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결국은요. 바닥 경기가 붕괴를 하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세 가지 요소잖아요. 소비의 요소라든가 투자의 요소, 수출의 요소 이 세 가지잖아요. 대한민국 이 세 가지 가지고 합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수출은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니까 그나마 수출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도 반도체가 워낙 많이 지금 수요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투자도 반도체 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소비가 문제잖아요. 소비가 차지한 비중이 전체 경제 성장률 비중의 한 절반 가까이 가거든. 절반 좀 못 될 정도 될 겁니다. 수출이 한 그만큼 가져가고요. 그럼 소비가 양대 산맥이란 말입니다. 수출과 소비가. 근데 그 소비의 시작이 사실은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에서 소비가 시작이 돼서 일어난다면 이게 대형마트나 혹은 백화점 쪽으로도 소비가 확산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게다가 자영업은 2차 소비잖아요. 2차 소비. 1차 소비가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사들이면서 1차 소비가 되는 거고요. 그 물건을 가공해서 팔면서 2차 소비가 되거든요. 2차 소비.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갖다 주면 집에서 생활비 쓰고 아이들 교육비 쓰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어떤 궤도 위에 올랐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멀었다.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금방 경제가 좋아질 듯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마구 화랑처럼 이렇게 불장이 되지는 분명히 안 할 거예요. 때문에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늘 준비하고 있을 때 투자의 기회도 생기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는 진짜 어렵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는 저는 상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지금 바닥 경제는 아직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